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 장성철 TV에서는 국민의힘 제주 도당을 찾아주신 김미애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제주 도당에서 한라 아카데미 제1회 강좌를 실시했는데요. 초청 강사로 제주 도당에 오신 김에 저 장성철 TV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오늘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김미애 여기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고향이 제주 우도라시라고 막 들었는데 고향 실제 어디십니까? 고향이 제 고향은 아니고 부모님이 우도가 고향이고 언니 오빠가 우도에서 태어났고 저는 어머니가 해녀고 아버지가 배사업을 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이라는 구룡포항이 있는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구룡포에서 혹시 어머님이 해녀하셨습니까? 네. 그 출량 해녀들이 제주 네, 해녀들이 구룡포에 많네. 해녀가 많습니다. 출량 제주 해녀의 후손이시군요. 네. 예. 언니가 우도에서 나셨으면은 그 우도에는 자주 가셨겠습니다. 우도에는 어린 시절에는 우도까지 가려면 너무 멀었어요. 네. 구룡포에서 버스 몇 번 타고 부산 와서 배 타고 12시간 걸리고 또 우도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좀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변호사 시절부터는 자주 다녔습니다. 도항선이 있어서 요즘 뭐 쉽게 네, 가니까. 쉽게. 제주도 우도에는 아직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사촌 계십니까? 네, 외사촌 뭐 사촌보다 더 좀 육촌 육촌. 이렇게 친가로 외사촌, 사촌은 육촌. 있으시고요? 없고 육촌? 네. 언론에 보니까 육촌 오빠가 자랑스러운 김미애 우리 집안에 뭐 그래요. 예, 그런 거 하던데. 예. 예. 현수막이 2번 걸렸는데 2002년에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그다음에 작년에 우도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네, 걸렸습니다. 고충석 제주대 총장님이 우도인데 혹시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는데 한번 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분이라 네. 우도 출신이시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어떨 때 보니까 그 윤미향 의원 보고 쟤는 약자팔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윤미향 의원 보고 얘기했던 약자팔이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한 약자와의 동행은 저는 변호사를 부산에서 15년 하면서도 늘 사회적 약자인 부모 없는 아이, 있어도 돌봄받지 못한 아이, 성폭력, 가정폭력 당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국선 변호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왔고 또 제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제가 열심히 해서 제 돈을 써가면서 해온 편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에 와서도 그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녹여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윤미향 의원은 이용한 것 같아. 약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팔이했다. 그렇죠. 약자팔이죠. 할머니들 한 많은 할머니들을 정신까지 훔쳐갔잖아요. 등쳐먹은 게 이미 그걸로 기소도 됐죠. 준 사기가 가장 저는 저열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 할머니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기부하게 하고 본인은 그걸로 호의호식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정치의 도구로 삼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국회 그 국토부에서 냈던 보고서를 보면 네. 문제점이 여러 개 네, 지적이 되면서 이게 가덕도 특별법 이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별개로 우리 제주도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되게 답답했거든요. 저희는 모든 절차, 사업 타당성, 예비 타당성, 모든 행정 절차를 거의 다 거쳐서 이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책 결정에 성의를 안 보인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주 제2공항 내비두고 가덕도처럼 문제 있는 것도 막 여야를 통틀어서 다 저렇게 달려드니 근데 제주 사람 좀 억울하다 이런 의견이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도 못했고 신뢰성도 없는 게 문재인 정권의 저는 이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가덕도 신공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근 20년 가까이 우리가 주장을 해왔던 거고, 지금은 가덕도가 여객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거점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그렸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정책적 비전이나 목표가 가덕도 신공항 비전하고 많이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제주도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네. 정부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표를 보고 이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네. 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5명 나오면 가덕도 하겠다는 말 이런 거 했었고, 했었군요. 2018년에 오거돈도 본인이 다시 가덕도 공항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근데 그 전에 우리 당에서도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도 첫 번째 공약이 가덕도 공항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했는데 계속 대선 때, 총선 때 이용을 당해온 거예요. 선거 때 우려만 먹고 계속 우려만 먹어. 이용을 당하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부산 시민들도. 근데 전국적으로는 조명받지 못하고 이용을 당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국무총리실로 가덕도 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간 게 한참 됐는데 그것도 빨리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총선 앞두고 저는 이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도 역시나 총선 앞두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실제적인 걸 제대로 우리가 알리고 공감을 제대로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가지를 논의의 공간도 제공도 네, 못하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이 본 무대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제주 제2공항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네. 당론으로 정상 추진 그리고 갈등 해소 동시 진행돼야 된다. 네. 이게 저희 도당 당론인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것 한번 같아요. 다른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가덕도 공항을 모르듯이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전국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공항도 너무 많다는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이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좀 자주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제주 제2공항이 또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의 기능, 역할 네, 네. 이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자격이 없다. 네. 전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제2공항 관심 가지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당과 좀 호흡 맞춰서 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죠? 같이 이 구독자들이요 제주도에 있는 분이 많아요.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 우수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2020년 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라든지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 저조 등을 지적해서 이렇게 대안들을 많이 마셨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정책 대안 제시한 거 하나만 먼저 하나 지적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이것만큼은 꼭 내가 이 장성치열 TV 여러분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하시죠. 뭐 국감 때뿐만 아니라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늘 드리는 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국감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그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제가 15년간 변호사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고,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선물로 만들어주는 입양의 문제, 또 아동학대로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아이,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정인이 사건 나니까 입양제도 좀 점검해라. 그게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해야 할 때는 문제점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거는 몇 사람한테 말 들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불쑥 입양 통계도 얘기 없습니다. 왜 불쑥 그게 민주당의 일부 반입양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세력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약자팔이 비슷하게 인권팔이, 여성팔이 이런 세력들이 또 있죠. 아. 그들이 이걸 아동학대의 본질이 있는데, 게다가 그때 정인이가 억울하게 하늘을 갔던 이유는 공적 시스템인 경찰이 제 역할을 못했기 거고,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아동학대의 문제의 본질을 초점 그걸 맞춰야 되는. 입양으로 프레임을 전환할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시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입양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 브리핑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은 끔찍한 말이거든요. 예. 입양 부모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든지, 전체 뭐 입양 가족들에 대한 뭐 취소한다든지. 폭력이었죠 그때. 폭력이고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죠. 아이들에 대한 폭력. 그게 아까도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른들의 언어 폭력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이 너무나 심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아이들, 그것도 가장 약한 아이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실은 버려진 아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취소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입양 부모는 당초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애는 바꾸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른으로서 폭력적인 건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몸에서 그냥 살아오신 그 과정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가장 인권 후진국을 만들고 있는 게 그런 게 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부산시장 이기는데도 기여 많이 하셨죠. 저는 제일로 했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정부가 좀 깨닫기를 바랬고요. 깨닫고는 반성하면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주길 바랬고, 그 다음 내년에 정권 교체 발판이 되기를 바래서 정말 제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뭐 그 유세 다니는 거 뭐 뉴스 계속 나던데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 그 공천관리위원도 하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 공천관리위원은 이번에는 안 했죠. 안 했나요? 그 전체적인 공천 과정이나 보궐선거 준비나 또 선거를 직접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 네.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민한테 봉사할 것인가? 저는 정권 획득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아마 가장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약자의 동행을 해야 할 때고, 약자와의 동행. 예. 처절하게 낮아져야 될 때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울어주고 우리 시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으로 입법으로 활동을 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 네. 이 당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면 저는 된다고 보죠. 예. 그런데 거꾸로 위에서 사람 몇 명이 바꾸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면 세력을 통합한다 뭐 이런 공학적인 거에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정치가 워낙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수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약자의 동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국민이 힘든데 정책을 많이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가 좀 지도부에 좀 불만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선거 이겼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 부동산 민주당이 그 이렇게 저질러 놓은 문제,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법률안 개정 같은 걸 탁탁 제시하고 당장 선거 때 우리가 맞닥뜨렸던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걸 하면서 뭐 야권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더라고요. 제가 네.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개그 소재로 네. 소는 누가 키우냐고 했는데 소는 저희가 소는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잡아먹거나 뭘 하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의 변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활동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럼 부각시키는 건 좀 그게 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부족할 수는 집중력이 있어요. 필요하니까. 네,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알리기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70% 이상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백신 확보도 해야 되지만 신뢰도 높여야 된다. 근데 그 대안을 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어야? 입법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 구석구석 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에 좀 특이한 면이 다양한 삶을 살아온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죠. 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이 네. 11일째 국회에서 손실보상.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라. 소급 적용하라. 그건 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했어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최승재 의원님 딱 빈 시간 있으면 제주도당 한번 모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하여튼 오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비행기 시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제주 도민이시잖아요. 2003년도에 뭐 받으셨다면서요? 제주를 빛낸 사람. 당시 지사님한테 그 뭐 네. 상장도 받고 하셨기 때문에 명예 제주도민도 앞으로 받으셔야 될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민 그리고 장성철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제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 생각나면 제주도에 옵니다. 그리고 혼자 왔다 갈 때도 있습니다. 제 품 같은 곳입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물질할 때 바구니에서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듣고 자라서 또 순비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성철 우리 제주도당 위원장님이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주의 중심이 되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제주가 정말 살기 좋은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돕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듣다가요. 제가 솔직히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이 출향 제주 해녀다. 그 단어 때문에 나 사실은 되게 막막해. 괜히 그 우리 제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 뭐 그런 게 하여튼 김미애 의원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